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2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이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종가가 18%로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자, 오늘 마이너스 8%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분명히 흔들리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이 양봉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흔들면서 올라갈 것이지만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음봉을 지켜보면서 바로 흔들리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우리 기술 흔들릴 만한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기술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고 계신 개인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구간에 흔들리지 마시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 신고가인 32,200원이라는 가격을 뚫어주는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진행됐었던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대칭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5만원까지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이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무엇을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대우건설이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준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우리가 특히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32,200원의 신고가 뚫고 시원시원하게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아찔하게 털어주는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개인분들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구간인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계속 매도세를 쏟아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술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는 순간 유튜브를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우리 기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사례가 바로 이 HG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HG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장의 관심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상승을 보여줄 때 1, 2파동을 지난 다음에 3파동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이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HG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바로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가 영역까지 바짝 붙여봐주는 상승 흐름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흔드는 구간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음봉들이 떨어지고 있었던 HG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시면 확실하게 21선을 수복해준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도 21선 밑으로까지 장중에 빠지면서 엄청나게 흔들어대면서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주식의 습성, 피보나치 매매법, 허리 매매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소개를 해봐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는 바짝 갖다 붙여주는 이런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HG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바로 이 상지건설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냐면, 물론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줘 놓고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20%에서 여기서 시작해버리는 그런 미친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종가를 마이너스 15%를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날에 바로 시원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이렇게 중간중간에 흔들어주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리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신풍제약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한번 과도하게 낙폭을 주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21선에서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삼각 수렴의 과정을 거쳐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양음량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 고점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신풍제약의 케이스면서 허리매매법이 적극적으로 통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분명하게 연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답지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정답지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구간에서 우리기술 5연상 가자라는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시면은 앞으로 인생을 평생 돌아보면서 후회할 바로 그날이 이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다가 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바로 엊그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저점을 한번 이탈하면서 쥐어짜듯이 개인들을 털어내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개인분들이 이때 당시에 매도를 진행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진행했었던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4월 7일 바로 이날에 절대로 매도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우리 기술인데,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4월 7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이 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께 이 위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분명하게도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매수 타점 들어가실 수 있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올라가고 나서 아, 나 왜 그때 팔았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는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자, 앞전에 우리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었던 엊그제 캔들에서도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던 우리 기술. 자, 바로 그 구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낙폭이 과하게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이탈하는 쥐어짜는 움직임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타점을 들어가 보시자라고까지 말씀드렸었던 우리 기술. 그 이후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다가 자, 지금 구간에 다시 한번 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우리 기술의 평균 단가가 25,000원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내 평균 단가를 25,000원 이하로 낮춰놔야지만이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3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요만큼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온전히 수익권에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제 상승에 내가 이걸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바로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우리 기술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술 그냥 올라가니까 무한정 홀딩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 기술을 다짜고짜 그냥 더 가니까 홀딩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은 2주 전에 제가 3월 19일 날 찍었었던 21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마찬가지로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칼같이 잘라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대비해야 될 자리다 아니면 매도를 대비해야 될 자리다, 바로 매도를 대비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도 보시다시피 최고가를 찍었었던 32,000원 구간에서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을 잡으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피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또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가상의 5일선이 이탈되기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5,0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3월 23일 날 찍었었던 영상인데 마찬가지로 짧게 2초만 보겠습니다. 자, 3,500원을 우리가 기준선으로 잡으면 더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우리 기술 신규로 매수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도 보시다시피 5일선이 이탈되기 이전에 잘라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우리기술.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이 우리기술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올라가니까 무조건 홀딩하시자라고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보시자, 일단 이런 단기적인 하락은 피해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피하게 해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만큼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위에서 물려서 25,000원 이상의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25,000원 이하로 낮춰놓을 수 있는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의 찬스로 삼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미국 텍사스 5,300억 원 규모의 원전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를 했는데 페르미 아메리카가 수혜 전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텍사스가 원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4월 3일날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르미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와 대형 원전 4기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던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지금 나한테 왜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우리기술 주주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설마 없으시겠죠? 자, 보시다시피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는 MMIS, DCS 독점 공급 MOU를 체결을 했었던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대형 원전 4기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은 이 MMIS, DCS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전으로 따지면 뇌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뇌에 대한 독점 공급 MOU를 체결한 우리기술에게도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소식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쏟아져 나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기술이 지금 구간에서 흔들어주는 구간을 연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우리기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잔잔하게 있었던, 본격적으로 상승 출발하기 이전에 있었던 1월 12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때 우리기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자, 바로 이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이 1월 12일날에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 영역까지 바짝 갖다 대놓는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후발 종목으로 해서 우리기술을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우리기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우리기술을 1월 12일날 4,16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그 이후로 3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바로 그 구간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최고가를 찍은 다음날 바로 3월 20일날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네, 그러면서 4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을 21,10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4월 3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쥐어짜는 흐름이 한번 나왔지만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영상에서 계속 짚어드렸던 만큼 지금까지 우리기술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손실권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기술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3만원대의 가격대인 전고점까지 튀어 올라가는 구간을 연출해준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기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기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우리기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떤 종목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섬유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대한광통신은 4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0원대까지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덜컥 매수를 들어가시기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후속주를 한 종목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종목을 지금 가져온 거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기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기술이 어제 상승한 것이 무색하게 이렇게 흔들어주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되고 있지만 추세선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이 점점 옆으로 돌려봐 주더니만 둥근 바닥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형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중간중간에 흔들면서 올라가면서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는 무난한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면서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32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어떤 것처럼 바로 대우건설처럼 시원한 상승세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승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가 같이 나오는 패턴을 지나서 5파동이 전부 다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ABC 파동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아주면서 돌려봐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 자체가 하나의 1파동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2파동을 지나서 3파동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대칭으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대를 보자면 자,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3,000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3만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산을 해봐드리자면은 그냥 3만원 정도 올라갔다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2만원 가격대에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만큼의 대칭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2만원 더하기 3만원 했을 때는 5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5만원은 라운드 피겨 자리이자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과 꽤나 많이 겹쳐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무난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이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저항인데 저한테 저항으로 인정하라는 겁니까? 2002년 월드컵에 있었던 때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2002년에 물려서 지금 몇 년이죠? 24년 동안에 내가 여기서 물리는 바람에 내 평균 단가가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24년 만에 내 본전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드보이처럼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이렇게 존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매도세를 쏟아내는 실질적인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좁게 놓고 봤을 때는 아, 우리 기술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 아닌가 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잠깐만 여기 뭐가 있네라고 인식하면서 생기는 바로 이 매도 심리, 바로 심리적 저항선이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것을 바꿔 말했을 때는 이 5만원까지는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증폭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 자체가 어디를요 여러분들? 3200원의 가격대를 대우건설처럼 뚫고 흔들어주다가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 5만원 가격대를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간은 3200원에 도달한 바로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대응 같은 경우에는 5642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 우리 기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우리 기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